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이슈도 오늘 참 많았죠. 이항영 위원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미증시가 간밤에 좀 경계감을 보였습니다. 전강 후약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혹시 잠깐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또 쉼없이 달려왔던 그런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뭔가 10월 말을 앞두고 일단은 내년 다음 주에 바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환경이 되겠고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제 그 3분기 GDP가 예상보다 약간 적게 나온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 앞선 코너에도 나왔지만 슈마컴 사태가 좀 진행된 거 아닙니까? 슈마컴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일부 IT 이런 기업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지금 종가 33% 그 폭락 확인을 하면서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오늘 GDP 나온 것들 살펴볼게요. 2.8%. 월가 기대치에는 조금 밑도는 성장률이지만 고금리 여건에서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좀 이룬 것으로 평가를 받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예상치는 3분기 GDP 성장률이 일부에서는 3.0, 3.1까지 예상했죠. 물론 GDP 나우 같은 경우에서는 3.2도 예상했었는데 그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고 나쁘게 보는 분도 있죠.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와서 조금 극단적으로 나쁘게 보는 분들은 또 이제 경기 침체다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딱 비교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3분기 GDP 플러스 0.1%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생각보다 분명히 떨어졌지만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 이런 진짜 금리 같은 경우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또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동전의 양면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침 GDP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분기 한 번씩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전 세계 주요 경제 이코노미스트한테 66명한테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물어본 거 있는데 그걸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건 누구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기관 그리고 연구소 기업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유력 이코노미스트 66명한테 계속해서 분기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 신뢰를 갖고 좀 보셔도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융계 74%, 학계 11%, 비즈니스업계 15% 사람들이 여기 포함된 사람들이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경기 침체 확률부터 보겠습니다. 리세션이 있다 없다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내피셜로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경기 끝났다, 미국의 달러도 시대 끝났다. 이런 불과 보름 전, 한 달 전에 많이 들으셨고요. 아마 주가 조금 떨어지면 또 그런 얘기 들으실 텐데요. 이들이 보는 경기 침체 확률은 2020년 이래 최저 수준을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 12일 내에 경기 침체 확률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소위 내노라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물론 우리나라나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쪽이 더 신뢰가 간다라고 저는 믿어보겠고요. 네. GDP 성장 전망입니다. GDP 성장 전망이 오늘 이제 2008이라는 게 예비치가 나옵니다. 처음에 속보치 예비치가 나온 거고 앞으로 두세 번 나와야지 확정치가 나올 텐데 완만하게 또 내년 이후에 또 더 좋아지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한마디로 탄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연준의 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되겠는데 연말을 4.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설문조사했을 때는 4.9% 정도 예상했는데 4.4면 완만한 속도로 좀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물론 이건 추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마디마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부에서 지금 4.5가 간다, 5%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 너무 극단적인 시각이 아닌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7월 말 예상보다 금리 하락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월가의 그 이코노미스트의 예상치를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준 의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뜨하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주가 올라가면 잘한다 그러고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 형편없다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막말을 하고 자기가 되면 바로 또 파이어한다, 해고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연준의 의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A 학점을 주는 사람들이 45.1%, B가 35.3%니까 상당히 후하게 제롬 파월의 의장의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를 더 성장시킬 후보가 누구냐라고 여겨왔겠고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를 더 성장시킬 거 보면 트럼프가 대한 생각이 우리 일반적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관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들을 보면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높이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월가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관세가 올리면은 오히려 고용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합니다. 아래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을 더 높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지금 트럼프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또 올라갈 거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시각이 같이 좀 형성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상당히 팽팽하고 전체적으로 확률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앞설 거로서 얘기하고 있지만 월가의 시각은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GDP 성장률을 보면서 미국 경제는 뭐 탄탄하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시켰다라고 강조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실적 볼까요? 아주 발빠른 실적 소식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신 헤드라인 첫 번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입니다. 호실적 발표했고요. 지금 시간외에서 주가 상승입니다. 위원님,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좀 중요했는데 메타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평가가 좋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중간에 나오는 것이 컨센서스 예상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발표치가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두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5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번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집계하는 사업 분야가 약간 변형됐기 때문에 이번에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의 그런 수치는 과거 거를 새로 만들긴 했지만 그것과는 똑같은 형식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이거고요. 이번에 월가에서 가장 관심 있던 것은 이것이 바로 30%대를 찍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인데요. 월가의 예상치는 29.4%였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32.5%까지 있다고 CNBC는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월가의 컨센서스는 29.4%였는데요. 33%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지금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드러난 것이 있죠. 투자가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는 마진 구조가 썩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진 구조가 지난 2분기 대비도 약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2분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요번에 2025년 1분기인데요. 전분기 대비 마진율도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이익률은 약간 올라갔지만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률은 지난 4분기보다 약간 좀 처지는 결과가 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 보는 모든 항목에서 마진율이 좀 줄어드는 항목이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냉정한 평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보여지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액이 나왔지만 아주 폭발적인 증가가 나온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인 마진율에서는 약간 우리가 좀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간 시작할 때 보면 오늘 발표 나자마자는 한 2%까지 올라가다가요. 네. 지금은 한 0.5, 0.6% 정도, 1% 조금 남짓 정도 시간에서 좀 반등하고 있겠지만 다만 이런 것도 역시 더 정확한 월가의 판단은 내일 아침에 이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바로 이어서 그 페이스북, 그 메타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커버그 비용 지출 실망. 네, 지금 시간을 하락하는 게 이것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실적 먼저 좀 보겠는데요. 네. 실적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 모두 매출이 모두 부응한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여기서도 마진율 같은 경우는 39.6%가 전망됐었는데 오히려 43%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이제 주가가 뭐 1, 2%에서 지금 2.5%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3.4%까지 좀 시간 외에 하락 좀 하락이 나오는데 네.
굳이 따지자면 지금까지 알려진 걸 보면 두 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 번째는 흔히 얘기해서 일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입니다. 여기서는 메타,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이 기존에 있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쓰지만 해외에서는 카카오톡까지 대표적으로 쓴 것이 왓츠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포함한 소위 그 이들의 DAU죠. 일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5%가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월가 예상치는 33억 1천만 명이 쓸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약간 미스했습니다. 그래서 32억 9천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미스한 것이 오늘 이제 또 하나 이제 굳이 따지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 규모입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오늘은 이것도 아주 조금 더 예상치보다 더 내년에 소위 투자 지출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주가지 미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 바로 말씀하신 대로 비용 구조를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1년 반 전부터 메타 플랫폼이 다른 회사보다 달랐던 것이 인력 구조를 계속 타이트하게 갖고 가면서 가장 먼저 사람 수를 줄였습니다. 인력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일하는 사람 숫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이게 뭐냐 하면서 약간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주가의 지금까지의 하락 요인으로 1차적으로 분석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살펴봤다면 이제 어제 이 시간에 나온 그 알파벳, 구글 알파벳과 AMD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AMD는 주가가 오늘 10% 급락 정규장에서 보였고요. 알파벳은 AI 성적표 방긋의 상승이었습니다. 살펴주실까요?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제가 월가 투자 의견 평가 이걸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알파벳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은 이번에 소위 AI와 관련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성장의 가속화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 똑같은 성장의 가속화라는 단어를 오늘 저커버는 투자의 가속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해서 비용과 이쪽의 측면에서 약간의 달리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알파벳에 대한 월가의 투자하면 확인해 보시면 더 아주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알파벳의 투자 확인에 대해서 바클레이즈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디지털 광고가 좀 잘 되고 있고 거시경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투자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자기네 비용을投지하면서 어제도 확인드렸다시피 마진율이 모든 분야에서 마진율이 지난분기보다 더 좋아졌거든요. 바로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약간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소위 클라우드 시장, AI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시장의 폭발적 성장, 37%로 지금 매출이 늘어났는데 바로 그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요. 최소 11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회한 것이 알파벳의 모습이었고요. 사실 오늘 한 4, 5% 올라가다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약간 밀리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든 하루가 되겠고요. AMD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 가이던스가 실망스럽습니다. 월가는 가이던스가 실망스럽다는 건 여지없이 시장에 반영시키는데요. 최소 6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 한 곳은 올리기도 했지만 주가는 오늘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예. 의외로 강세를 보인 것이 비자입니다. 비자요. 비자는 한마디로 최소 12곳의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소비상이 아주 견조하게 강하다는 얘기를 표현한 것이 시장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글 알파벳 월가 평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품론을 보란 듯이 지금 알파벳 AI 성적표 좋았는데 AMD가 오늘 마이너스 10%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메타는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월가 분석 살펴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정말 바쁜 한 주입니다. 감사합니다.